자, 13번 보죠. 금융상품 투자와 우리 세금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첫 번째는 세법의 종류별 과세 형태 및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세법의 종류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라는 게 나와 있죠.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세법상 우리가 규정을 다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열거주의 과세 체계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법인세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법인세 부분들은 법인은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 과세하겠다. 즉 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상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속증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기업체라든지 돈 많으신 분들이 편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세법에서는 그냥 경제적인 이익,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다 떠나가지고 이득을 주게 되면은 다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포괄주의, 그것도 완전 포괄주의, 이런 규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열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열거를 어떻게 열거하냐면은, 자, 소득세는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랑 종합소득과는 달리 우리가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합소득은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소득은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양도소득은 내가 예전에 취득해서 지금 팔을 때까지의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득인 거죠. 그래서 기간이 1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서 따로 떼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류과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에는 그럼 어떤 소득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종합소득은 여러분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세법에서 열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법의 망을 피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품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요 이자와 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법전을 들여다보면은, 자, 1번 뭐는 이자소득이다 해가지고 12번, 13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합니다. 우리 배당도 마찬가지로 다 열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4번, 뭐 또 13번,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또 규정을 하냐면은, 자, 상기 1번부터 13번까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은 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요. 배당하고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이거 뭐예요? 포괄적 규정인 거죠. 그래서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 자, 그래서 소득세법은 대원칙이 열거주의다. 그렇지만은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법인세와 관련해서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이득만 생기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보험에 들어서 보험 차익을 얻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아니죠. 저축성 보험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만은 보장성 보험은 과세 안 하잖아요. 이렇게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여러분들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금융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과세하는 원칙이 개인별로 과세예요. 여러분들 부부합산 그러면 틀려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14%로 우리가 과세가 종료돼요. 원천징수되면서. 우리 은행에 돈 맡기면은, 그쵸?
종합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15.4%,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5.4%죠. 소득세만 14%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천 징수돼서 과세가 종결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금융소득 과다하자다,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걸로 14%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밑에 세율이 나와 있네요. 세율 6%부터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기본세율, 누진세가 이제 기본이니까. 자, 기본세율로 해서 우리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요 흐름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세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최저세율만 보자고요. 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가 최저세율이에요. 다음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 과세표준 2억 원까지 20%가 아니고 10%가 최저세율이에요. 자, 세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까지 최저세율은 10%가 최저세율이에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저세율 구간만 좀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충분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기준 금액은 개인별로 2천만 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